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의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설교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이들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데이터나 일러스트레이션 예화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다 들으면서 다 체크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글로 다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SNS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커넥트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그 가장 큰 나라가 오히려 페이스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다문화적인 그리고 인터컬처럴 타문화적인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부터 잠깐 함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리더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리더는 힘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힘이 있다고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리더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힘을 사용하는 자는 다 리더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권총을 내밀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총을 든 강도를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리더는 힘을 사용하지만 힘을 사용한다고 리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리더십 하면 높은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위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훌륭한 리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타이틀이 없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깊은 영향력을 주는 경우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꼭 지위가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리더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단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자가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리더가 됩니다. 우리는 리더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다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는 것은 성공했지만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접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파워도 아니고 그리고 지위도 아니고 리더십 is influence,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영향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향력에는 많은 다른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영향력을 받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의 도미니언, 그 영향력의 도메인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에는 항상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영향력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따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선택, 바로 그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향력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면에서 영향력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extensiveness of influence,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extensively 전달되는가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intensity of influence, 얼마나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comprehensiveness of influence, 얼마나 많은 전인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향력 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더 크고 더 훌륭한 리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깊은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매주일 거의 3만 명에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일날 보통 전에는 6번, 지금은 5번 설교합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거의 권투 선수 같습니다. 설교하고 쓰러졌다가 또 나와서 또 설교하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나가는데 인사하기 위해서 밖에 제가 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제 옆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쫙 지구별로 이렇게 서서 같이 인사를 합니다. 저는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지구 목사님들은 자기 교구분들만 찾아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사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오다가 이분들이 자기 교구 지구 목사님을 발견하고 우리 목사님이다 그러고 글로 싹 가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사람이 기분 나쁜 걸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여전히 계속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쪽으로 가까이 와서 제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 이분이 우리 목사님하고 제 앞에서 바로 방향을 틀어서 그 부목사님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인사를 했는데 그 분을 맞이한 부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제끼고 자기한테 직접 왔으니 후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분을 데리고 다시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도 인사하세요.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저럴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가운데 이 부목사님이 그 가정이 이사할 때 신방 갔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을 찾아갔고 아이가 힘들 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extensiveness of influence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깊은 영향력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깊은 영향력을 끼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분은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줬던 사람들, 깊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면 우리의 리더십에서 많고 큰 것을 향한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영향력 그리고 전인적인 영향력을 함께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이 리더십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적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설교 잘하고 티칭의 은사가 있어도 그 교회에 계속 문제 있고 계속 싸우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그러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하시고 철학 기도하시고 기도 몇 시간씩 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각했던 것은 성품이 좋고 온화한 목사님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해. 착하다고 좋아는 하는데 따라가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퀄리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이름 지어 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했죠. Everything rise and fall on leadership. 모든 것이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아니 세상도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오늘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중요성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그 수고와 노력과 함께 우리의 리더십 어빌리티, 우리의 리더십이 성장할 수 있다면 똑같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서 훨씬 더 많은 효율성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리더십의 이슈를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리더십이 성장할 것인가? 이 리더십의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또한 정의하면서 우리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것은 리더와 팔로워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 다이내믹스가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상황과 리더와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이내믹스가 리더십이라면 만약에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이라도 변화를 가져온다면 리더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의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면 따르는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 리더십의 역할과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문화적, 다문화적, 크로스 컬처럴, 타문화권에 대한 이 리더십의 문제는 과연 우리의 따르는 자들과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상황에서 세계관과 문화가 달라질 때 그 리더십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 볼 때는 가장 변하지 않는 리더십에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학설에 보면은 Culture Lag Theory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마치 젤렉 비행기 시차 때문에 생기는 렉 프로그램처럼 문화의 변화에도 그 뒤에 따라오는 변화의 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문화의 변화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것은 경제 쪽입니다. 경제가 바로 되지 않으면 다 도산해버리고 재산을 잃기 때문에 제일 빨리 바뀝니다. IMF 이후에 한국에서도 기업이 가장 빨리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입니다.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종교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교회의 리더십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회국 기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 기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아주 신선하다는 것, 한국 교회에 별로 없는 신선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하나도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기자들은 이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까? 라고 감동하는데 사회 문화부 기자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거 다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CEO들이 같이 직원들과 연탄 돌립니다. 등산합니다. 그리고 같이 시간 보냅니다. 지금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세상이, 사회가, 우리의 따르는 인도자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크로스 컬처럴, 또 다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의 문화를 포함한 이 문화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보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의 조직과 역할도 각각 다르고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밸류, 가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도 문화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문화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근본적인 이론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 한국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화의 내용들을 리더십 가운데 이해하고 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 인류학적인 이 anthropological perspective on leadership, 문화 인류학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리더십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하이라이트 한다면, 첫째는 신분과 역할의 차이가 문화마다 다릅니다. status and role.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에서는 스테투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문화에서는 역할에 따라서 스테투스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는 스테투스가 있으면 역할이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은 오래 갑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체어퍼슨 회장이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회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회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장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고문이 됩니다. 또는 원로가 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나도 과거의 타이틀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 불러줍니다. 총장 은퇴하셨는데도 다 여전히 김 총장님 부릅니다. 국회의원 끝난 지가 안 됐는데도 의원님 불러줍니다. 우리는 스테투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할이 생기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가 전국 부흥사협회 신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의 반 정도를 거의 다 채우는 그 광고에는 50명 정도의 수많은 동그란 얼굴들이 졸업상 사진처럼 그 광면을 다 채웠습니다. 제가 참 관심 있어 이렇게 봤더니 타이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경, 원로, 고문, 수석, 지방, 지역, 또 사역, 그러면서 막 계속 타이틀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회원은 딱 3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임원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테투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만약에 역할을 중요로 하는 문화에 갔을 때는 그 리더십의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꾸로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스테투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리더십의 영향력을 맥시마이즈 할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화와 신분 그리고 스테투스와 롤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타문화권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그 베이스가 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의 허프스테드의 크로스 컬처럴 리더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네덜란드의 허프스테드는 4가지 중요한 것을 통해서 각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리더십 유형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크라이테리언, 기준을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이야기하기를 파워 디스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워 디스턴스는 권력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그 거리가 문화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문화는 그 거리가 너무 큽니다. 어떤 문화는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리더나 따르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가 하면 어떤 문화는 그 거리가 너무 커서 결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와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파워 디스턴스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경험해 보시는 거겠지만 제가 가끔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앉아 있으면 제 주위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좀 와서 앉으라고 해도 아유 안 돼요 아유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샤워까지 다 했는데도 옆에 아무도 앉지 않는 그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탁 열리면서 권사님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 하더니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같이 타면 될 텐데 왜 도망가야 되는가? 이 디스턴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다른 성도들과 화장실도 같이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파워 디스턴스가 굉장히 큰 권력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화에서는 그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선생과 교수가 아니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얼마나 가깝게 서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파워 디스턴스, 권력의 거리가 큰 문화에서 볼 때는 굉장히 버릇없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쪽에서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그 상하 조직에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력의 거리가 각각 문화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문화의 그 권력의 거리를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맥시마이즈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감토되고 문제가 되는 리더십의 이슈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거리, 파워 디스턴스입니다. 두 번째는 uncertainty avoidance, 확실치 않은 것들을 꺼려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리더십이 어떤 문화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리더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더가 어떻게 이렇게 경박스럽게 다 얘기하냐 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자세하게 정확하게 자기의 의도와 뜻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리더십의 문화마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리더들의 정확한 뜻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김심이 뭐냐, 박심이 뭐냐, 이심이 뭐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가 원하는 게 뭘까 말하지 않는 그 가운데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빨리 잘 캐치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아, 그게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애매모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잘 되면 하라 그랬잖아 그러고 안 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확한 중간을 애매모호하게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리더로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그 정확도, 그 불투명한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문화가, 리더십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들에게 이메일로 처음 6년 전에 지구촌교회 부임할 때 이메일로 다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로 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답장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이메일을 보내는데 답장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다 목사님 뭐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다 올 줄 알았는데 이메일을 제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저를 싫어하나? 왜 저러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담임 목사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처음 받아본 겁니다. 처음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괜히 답했다가 혼자 튈까, 안 했다가 혼자 잘릴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예 답장 같이 하지 말자.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를 우리는 경험해 보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스태프 회의를 인도하는데 저는 제가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 인도 다 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끝나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말씀,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탑 리더는 얘기하지 않아요. 폰만 잡고 있어요. 다 넘버 2, 넘버 3가 다 하고 그 뜻이 뭘까 다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정말 그랬을까? 그게 그분의 뜻일까? 잘못 전달된 건 아닐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리더십의 꺼려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리더십의 문화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집단주의적인 성향입니다.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어떤 리더십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어떤 문화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마다 리더십의 문화에 따르는 가치가 각각 다르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 예로 제가 외국에 가면 식당에 가면 메뉴를 다 한 사람씩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다 와가지고 웨이트레스가 다 묻습니다. 뭘 먹느냐고 얼마나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Soup or salad? 샐러드는 어떻게? 드레싱은 어떻게? 샐러드 드레싱은 영어로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빵은 어떤 빵으로, 고기는 어떻게, 사이드디시는 어떻게, 드링크는 어떻게. 그럼 뭐 거의 그냥 고문당하듯이 yes, no, no, yes, no 겨우 주문을 끝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me too, me too. 똑같은 걸 먹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도 메뉴를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메뉴를 딱 짚습니다. 그러니까 위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약간 말을 놓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알아서 기어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서열이 중요하게 되고 그 서열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한 불편함을 주는 그런 집단주의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리더십의 문화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리더십의 오해, 미스언더스탠딩들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기 masculinity, femininity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홉스의 이론 중에 가장 약한 말들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오히려 강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assertive and then the acquisitiveness.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의 리더십과 부드러운 스타일의 리더십, 감성적인 리더십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에는 이 감성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female style of leadership, 여성적 리더십 스타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감정적, 감성적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여성적 리더십 마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남성들도 배우고 함께 해야 될 중요한 리더십 스타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 대화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초처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리더십과 또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함께하는 리더십의 그 문화가 각각 다르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한 컨텍스트 또 다문화권과 타문화권 가운데 우리의 리더십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의 판단 기준의 차이를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문화의 리더십을 연구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Korean Cultural Leadership, 한국적 리더십의 마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케냐에서 선교사로 3년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African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서 아프리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장, chief 리더십과 elder 리더십, 장로들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문화의 부족이 어떤 문화인가에 따라서 리더십의 역량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 리더십의 뿌리를 문화적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리더십의 뿌리에 우리는 흑이 생각하기를 유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무교, 샤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불교는 영향력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자체가 거의 은둔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샤머니즘과 잘 연결돼서 도사형의 리더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는 조용히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따로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인도와 리더의 부분에 큰 영향을 생각보다는 적게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근대사의 리더십의 중요한 뿌리들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한국 근대화를 생각한다면 제일 큰 변화가 산업화를 봅니다.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와 함께 가장 많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방공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랄 때 보면은 초등학교 또 중학교 갈 때 저희가 했던 모든 글짓기와 포스터와 표어 짓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반공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불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그렇게 자라왔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텐션을 가지고 우리 문화는 자라온 것을 봅니다. 이 산업화와 도시화와 반공 가운데 있었던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리더십의 모습을 본다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유교입니다. 유교는 가장 중요한 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효는 더 나아가서 나라의 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효를 가만히 보시면 그 효에는 자나 애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밑에서 위를 향한 순종을 이야기하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자나 애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이런 조직적인 서열식의 상황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나빠도 결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효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는 이 유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 우리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 직분이 봉사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왜? 집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 서열식의 상황들은 마치 아들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상님으로 되는 이 유교적 조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교적 영향입니다. 이 무교적 영향은 샤머니즘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샤머니즘 무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리더는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과 액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굿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한 말, 가치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일어난다, 액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조절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파워를 가진 무당의 파워가 우리 한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여전히 등장하고, 요즘 같은 경우도 무속인이라고 이름을 바뀌어서 이제는 신문에도 미디어에도 곧잘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인의 영성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샤머니즘, 5,000년 역사 가운데 깔려있는 이 무교적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정권입니다. 이 군사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에 가졌던 군사정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를 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웬만한 경우는 표어들이 많습니다. 작전, 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썼던 배가, 작전, 무슨 성장, 훈련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타이틀, 표어 이런 부분들이 군사 정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 가지 것의 공통점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강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적 카리스마 리더십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이 한국적 카리스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문화 가운데 나오는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인 체제의 리더십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갑질의 대명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땅콩 가지고 비행기를 돌릴 정도의 파워를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파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이 부분이 우리 문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강의하다 보면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에서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에게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특전사 출신의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조인트를 깐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다 가능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 아무리 회의를 해도 탑에서 이건 아니야 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의 문화를 사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파워 디스턴스가 크고 상하 조직의 강력한 리더십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한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무교적 영향은 그 자기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의 모습이라면, 실제로 우리 리더십의 문화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두려움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들을 봅니다. 잘 따라오지 않으면 후환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리더십의 문화가 상당히 조폭 리더십이다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보기도 합니다. 조폭들이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친하고 좋을 때는 막 간일도 빼줄 것처럼 막 이러다가 한번 화나면 막 집어던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다시는 찍소리 못하도록 깨갱하고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리더십, 그 리더십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 불감증의 리더십입니다. 무교에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따질 뿐입니다. 옳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난 관 동안에 청문회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지금 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겼고 과정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와 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ethical leadership이다. 도덕적 리더십, 또는 그 도덕을 상징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영적 영성 리더십.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던 컬처에 와서 이 가치와 도덕이란 단어가 이제는 감성을 넘어서 이제는 영성이란 단어까지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대답 이상하게 하면 애들이 그럽니다. 야, 넌 어떻게 네 답에는 영혼이 없냐?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박 대통령도 북한을 이야기하면서 일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 영혼이 잘못됐다. 아니,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스스럼하게 나오는 시대,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감성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막 울면 그거 가지고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울어도 감동 받았는데 그 다음에 so what?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치가 중요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영성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 주의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은 계속 집중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리더십 트랜지션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따르는 자들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의 문제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의 문제는 바로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신학교의 문제는 바로 교단의 문제입니다. 교단의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정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컬처에 적합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새롭게 조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우리에게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근대화 그 전 근대화 시대는 공부를 해야지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근대화 시대는 공부하지 않으면 거지 된다 하고 공부했습니다. 요즘은 공부하는 이유, 자기 하고 싶은 거 인조이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포스트 아이디올로지, 이제는 그 남북 간의 그런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붉은 악마, 그 공산당 옛날엔 다 빨간색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한국의 중요한 응원의 마스코트가 될 정도의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주의를 떠나서 이제 개인주의가 오면서 집단적 개인주의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다이버스한 가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계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10년 전, 15년 전에 저와 케냐에서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친구 신청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10년 전에 있던 친구들이 친구 요청을 해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가지 못할 때 한국교회의 성장의 둔화와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앞을 향해서 인도하고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 문화의 리더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리더십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카리스마가 급격한 교회 성장을 이루는 좋은 점들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잃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오늘 오신 많은 젊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 때는 괜찮았는데 너희들 목회할 때는 정말 미안하다. 이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 바로 이 다문화권 타문화권의 문화 변화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리더의 몫이고 리더의 책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 리더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사람들을 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